이제 금요일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테크인 네. 33,580원에 26%입니다.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지난번에 사가지고, 좀 수익이 있었는데 제가 안 네네. 팔았어요. 네, 오늘 또 많이 떨어져서 고민되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박철순. 네, 박철순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일단은 수익권에서 못 파셔서 좀 아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오히려 안 파셨기 때문에 더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제가 반도체 장비 쪽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을 봤을 때 여전히 AI 칩에 대한 어떤 수요는 견조하다라는 게 판단이 됐고 그만큼 지금 업황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장비주 같은 경우는 사실 하반기 때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검사 장비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데 지금 모든 공정 자체가 미세 공정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검사 장비의 어떤 중요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 가장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발표 이후에 수혜를 받을 거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인데 역시나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면 SK 하이닉스는 HBM을 납품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이 늘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다 낙수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하반기 때 이제 신규 투자가 진행이 되거든요. 신규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먼저 수주가 들어오는 게 소재, 장비, 부품 중에 장비주입니다. 역시나 이 테크인 같은 경우도 장비주에 속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하반기 때 전방 산업에서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되게 되면 당연히 수주가 좀 늘어나면서 수익도 극대화될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올해 전망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에 이제 실적을 봤을 때는 좀 아쉬웠죠. 단기 순손실이 한 220억 원대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775억 원 흑자로 완벽하게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거의 뭐 4배 이상 급증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닥권에 있을 때는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신규 적중도 당연히 고려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도 상당히 좋은 구간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하방에 보시면서 편안하게 좀 들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있는 저항선을 고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45,000원 정도에서 저항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매물 저항 고려해서 1차 목표가는 45,000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2차 목표가는 올해 1월 달에 최고가 부분이죠. 5만 원대에서 한번 2차 목표가로 대응을 해보시면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 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주들 중에 좀 실적이 이만큼 잘 나오는 기업들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도 함께 병행 투자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크인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민이 좀 해결되셔서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원택이나 한화오션, 주성 엔지니어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02-2000-4989번 또는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하나오션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82,000원에 30%요. 네, 혹시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5개월 됐을 건데요. 한 5개월 정도요. 저희 또 우선 상담 종목인데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주호 본부장님이요. 네, 이주호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5월, 5개월 안녕하세요. 정도 되셨으면은 한 3월 달 정도에 매수하셨던 것 같으세요. 그래서 네. 네, 일단은 한번 뭐 수익 낼 기회는 있었는데 좀 지나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30% 정도 비중이면은 이게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약간 좀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저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뭐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나올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군과 MRO의 해군 MRO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에 의하면은 폴란드라던가 캐나다랑도 지금 협력을 한다. 그럼 점점 확장하는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분간 좀 주가가 짧은 기간 동안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구체적으로 캐나다라던가 폴란드 쪽에 어떤 계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경우, 공시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좀 강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미국에 대한 MRO에 관련 모멘텀도 여전히 살아있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해군 함정, 그리고 방산이 기존의 방산 말고 이제 해군 함정 쪽에 대한 조선소들 간의 협력,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하나오션은 미국의 필리지 조선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강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그동안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고 그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 그리고 만약에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긍정 의견 드린 이유가 이게 고점이 좀 낮아지면서 고점을 이탈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바로 직전 저점이었던 뭐 67,000원, 7만원대를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명확하게 상승 나온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여기서 힘을 한 번 더 받으면은 계단식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비중이 조금 있으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좀 하나오션 같은 종목은 좀 더 가지고 계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금 만약에 좀 내가 현금이 좀 부족하거나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이탈이 나온다, 뭐 한 7만 원대 밑으로 이탈 나오면은 비중을 조금 줄이시되 다 팔진 마시고 그래도 조금 더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진짜로 여기서 좀 급락이 나오거나 어떤 고점에 대한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쏟아질 경우에는 오히려 좀 65,000원대를 지켜준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더 비중을 더 들어가셔도 오히려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좋은 소식들 뭐 있는데 뭐 관세 변수 이런 것들이 다시 대점화되면서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 섹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힘을 받아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화오션 추가 상승 가능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오늘 상담하신 내용으로 꼭 원하는 수익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이나 원택, 한화오션, 주성 엔지니어링 들고 계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카카오뱅크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39,000원에 10%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오래됐어요. 코로나 이전에 매수한 거예요. 네, 코로나 이전이면 정말 오래되셨는데 앞으로 고민되실 것 같아요. 주가가 좀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박철순 본부장님이요. 네, 박철순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일단 카카오뱅크 코로나 때부터 들고 계셨으면 굉장히 정말 길게 너무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뭐 이 종목을 팔 이유는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은 그만큼 긍정적인 전망이 더 많다라는 건데, 일단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사실 인터넷 뱅크 중에서는 가장 압도적인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K뱅크라든지 토스뱅크 같은 경우가 있지만, 뭐 K뱅크는 사실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실적이 좀 부진한 편이고요. 토스뱅크도 좀 적극적으로 실적이 좀 올라오는 편이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국민 메신저를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역시나 압도적인 이 플랫폼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가 기관 수급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주가가 사실 4월 달에 저점을 만든 이후에 어느 정도 많이 좀 오르긴 했거든요. 하지만 단기적인 차트로 봤을 때는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 회사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올해 실적 전망치를 기대했을 때는 지금도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역대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었고, 1분기 때도 사상 최대 순이익을 분기 실적을 달성을 했었죠. 그만큼 실적이 눈으로 보이는 회사고, 최근 같은 경우 이제 주도주들이 지금 좀 밀리고 있는 게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 쪽에서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는 것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들이 많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사들도 많이 오르고 있고, 카카오뱅크도 충분히 이 부분에서 순환매 자금 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면 충분히 좀 더 들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일단은 당연히 올해 고점, 그러니까 2월달 고점인 한 25,500원 정도 선에서는 잠시 단기적인 저항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그 위치에 갔을 때는 기술적 저항에서 매도 물량이 기계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밀릴 수는 있겠지만, 뭐 크게 여유 자금이라고 하신다면 그때 뭐 너무 크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길게 끌고 가시면서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저항선을 고려했을 때 목표가는요, 사실 3만 원 정도거든요. 일단
올해 목표거든요. 근데 지금 비중이 10% 정도 되시니까 혹시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저는 지금 천천히 분할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한 20%까지 늘리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너무 고가권에서 지금 과거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온다고 해도 지금 매수가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유 자금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좀 문제가 있는 악재가 좀 있는 다른 종목을 갖고 계시다면 그런 종목들을 비중을 좀 정리하셔서 이쪽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게 오히려 빠르게 수익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3만 원을 한 목표가로 보시고요. 분할 매수를 통해서 한 20%까지 비중을 늘려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홀딩 의견 주셨고요. 앞으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내 종목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선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까 언급된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예. 고민이실까요? 저는 원택이 아니라 한택입니다. 한택이요. 한택에, 매수가랑 예.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이게 물타기하고 추가 매수하고 34,600원이 됐습니다.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00%예요. 죄송해요. 100%. 100%요. 네, 지금 수익 중에 계신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여기에서 네. 지난번에 여기서 조금 나오더라고요. 4만 원 정도에서 이익 실현을 하게 됐는데 네네. 4만 원 훌쩍 넘어갔어요. 4만 8천에서 이번 네. 주에. 근데 거기에 후성이라는 업체가 주인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다음 달 네. 그 6월 달에 후성이 K200에서 빠질 수 있다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거하고 영향이 없는지 난 이걸 롱런하고 싶어 계속 가져가고 싶거든요. 아, 다음 달까지 좀 홀딩해봐도 괜찮은 건지 두 분의 아니, 의견 아니요. 바로 들어볼게요. 내년까지 홀딩하고 싶은데. 내년까지요. 예, 좀 네, 두 분의 의견 중립상이라고.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주호님 매도. 네, 이주호 부장님 하셨네?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일단은 비중 100%는요. 그래서 제가 매도 의견 드렸는데 일단 위험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 한택이 주가가 최근에 상승 나왔던 이유가 원전 관련주로 연결되면서 지금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저장 탱크라던가 해결료 운반과 관련돼서 그거에 대해서 부각을 받으면서 지금 원전주들 랠리 나올 때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대선 결과에 따라서 어느 쪽에서 지금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등되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내년까지 쭉 가져가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일단은 지금 비중이라도 조금 덜어내시고 좀 상황을 지켜보신 다음에 대선 끝나고 나서 사시는 게 더 좋을 것 저는 같으세요. LPG 때문에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소탱크나 지금 LPG. 한택이 아까 말씀하신 후성이라는 그런 냉매 쪽 기업과 연결고리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주가가 올랐던 이유가 원전주랑 같이 연결되면서 올랐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한택이 아까 말씀하신 후성과 관련된 냉매가스와 관련돼서 연결된 사업으로 주가가 올랐다고 한다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 100%는 좀 위험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70%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후성이라는 기업 자체를 좋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걸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후성이라는 기업 자체에 대해서 좋게 안 보시는데 이거를 비중을 100%를 가지고 내년까지 가져간다? 이거 되게 저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 종목에 100% 비중을 넣는다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한택이라는 종목이 주가가 빠져서 손실권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다음부터 대응이 어려우시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차라리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나서 좀 안정화되고 나서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익 실현을 하고요. 네, 일단은 지금 손실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하는데 마라톤을 하다가 중간에 뭐 이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달리면은 42.19라는 거리를 달릴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택이라는 기업 자체를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시고 뭐 후성이라는 연결고리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냉매가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내년까지 가져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비중 100%를 다 넣고 내년까지 보겠다. 물론 계속 올라가면은 당연히 좋죠. 근데 반대 입장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만약에 내년까지 끌고 가실 거면은 더더욱 비중을 좀 줄여서 50% 밑으로 확실하게 좀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빠질 때 사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비중을 좀 축소해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35,350원에 5% 정도 됩니다.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2월 26일 2월 달이요. 네, 또 저희 우선 상담 종목인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이주호님요. 네, 이주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엔비디아 후실 쪽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소부장부터 시작해서 하이닉스부터 다 빠져서 좀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비중이 일단 크진 않으시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반도체 섹터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뭐 법원의 판결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뭔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뭐 방향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또 트럼프가 강경하게 나오거나 뭐 계속적으로 더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조금 반도체 섹터들이 오늘 조정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비디아의 호실적, AMD의 호실적, 지금 미국의 팹리스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뭔가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적이면 실적, 앞으로의 그런 가이던스라던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AI 데이터 센터가 중동이라던가 계속적으로 뭐 다른 나라 수출을 하면서 확장하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뭐 GPU라던가 그다음에 AI 가속기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당연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HBM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송부장 딸에 있는 종목군들은 당연히 그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좀 불편한 것은 뭐 미중 갈등의 관계가 완벽하게 정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미국 법원의 판결 때문에 좀 이게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도체 섹터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저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와 같은 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35,000원대인데 만약에 지금 3만 원대만 이탈하지 않고 가격을 지켜준다고 한다면요, 저는 비중을 5% 정도 더 투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평단가를 한 33,000원 정도로 맞춰놓고, 만약에 반도체 섹터 대선 이후에 랠리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만약에 진짜로 뭐 반도체가 한번 랠리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말 끝없이 또 상승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HBM 관련주들 올라갈 때 보셨다시피 그러한 랠리가 저는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기술력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AMD 그리고 그 기타 기업들이 만약에 HBM을 만약에 뭐 저기 마이크론 쪽에서 공급을 많이 받는다라던가, 그래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입지가 줄어든다던가, 이러한 좀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마이너스적인 요소만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빠졌을 때를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중에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해도 네. 되는 단가인가요? 네, 지금 가격대도 괜찮으시고요. 일단은 여기서 저점 이탈하고 추가적으로 이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3만 원대를 좀 기준을 잡고 3만 원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를 체크를 하고 나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음 주에 대선 끝나고 나서 사실 다음 주는 화요일도 주식시장이 쉬고 금요일도 주식시장이 쉬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일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변동성이 좀 클 수가 있어서 다음 주는 좀 무리하게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지켜보시고 어느 정도 진정됐을 때 추가 매수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남은 금요일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원택이나 한화오션, 주성 엔지니어링 들고 계신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노브치즈요. 네, 혹시 TV 소리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하실까요? 매수가는 내가 39,000원에도 사고, 네, 그때 64,500원 못 팔아갖고, 네네. 52,000원 가길래 그때 또 샀어요. 그래갖고 55,000원 된 거예요. 55,000원이요. 예.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한 15% 정도 돼요. 네, 이 종목 그래도 지금 수익 중에 계신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얼마까지, 그때 64,500원 못 팔 때 한 7만원 갈 줄 알고 안 팔았다가, 네네. 또 막 확 빠지길래 또 52,000원부터 또 새로 샀어요. 그거를. 네. 그래서 이게 얼마까지 갈 수 있는가. 이게 얼마까지 되게 올라줄 수 좋게 있을지. 생각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얼마까지 가서 팔면 될까 싶어서요. 네, 얼마에 매도를 해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이주호 선생님한테 부탁하겠습니다. 네, 이주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좀 올라왔을 때 조금 더 사신 게 조금 아쉽네요. 뭐 어쨌든 지금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가 역사적 신고가 영역입니다. 지금 뭐 월봉이던 보시면요. 지금 계속 그냥 신고가예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더 갈지 우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7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사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 위로 얼마나 갈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전의 데이터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더 갈지 뭐 아니면 빠질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는 감이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주가가 좀 급등이 나온 다음에 가격 조정이 크게 없는 상황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탄력이 받으면 다시 한번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액추에이터 관련된 저는 굉장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던가 기타 로봇 부품에 들어가는 부품이에요. 핵심 부품이고 사실 모션이라던가 그러니까 로봇 팔이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어와 관련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 하나에 이 액추에이터만 뭐 40개, 50개 이렇게 이상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라는 점이 부각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휴머노이드 로봇뿐만이 아니라 무인 이송 로봇까지 이렇게 사업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성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단기간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 그래서 저는 일단 비중도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 여기서 만약에 또 올라간다고 더 사지만 않으시면은 조금은 버텨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를 7만 원으로 잡고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7만 원 부근 오면은 거기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를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7만 원까지는 상방 열려 있다는 말씀 주셨고요. 앞으로도 종목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도 이 종목은 꼭 해결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AD 테크놀로지요. 네. 35,000원에 10%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좀 오래됐어요. 네, 오래되셨어요. 네.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주가가 좀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박철순 이사님이요. 네, 박철순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AD 테크놀로지 지금 매수가가 상당히 좀 높으셔가지고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조금 여유 자금이시라면 지금은 사실 팔 수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금 가격도 일단 기술적으로 굉장히 최저점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잘 나오지는 않잖아요. 다만 이제 매출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수익성이 이제 개선되는 를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올해부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디자인 하우스 회사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AI가 이제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인 하우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외형을 좀 성장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이제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수익성도 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실제적으로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좀 중장기 관점이라는 좀 홀딩을 하시면서 1차적인 저항은 당연히 올해 고점이죠. 23,000원 정도 서전에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라면은 지금 혹시 여유 자금이 있다면 비중을 한 20%까지 한번 늘리셨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2만 원대 중반, 23,000원대에서 저항 나오고 밀릴 때 잠깐 수익 실현하셨다가 다시 밀리고 났을 때 그때 한번 재매수를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보신다면 요 바운더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가격대와 23,000원 그 사이에서 다수의 매매를 통해서 수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이런 것들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23,0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겠고 방금 말씀드린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20%까지 비중 좀 늘리셔서 일단은 평단가를 최대한 낮추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럴 일은 좀 없을 것 같지만 일단은 전저점 이탈 시에는 당연히 일단 기본적으로 투매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화를 시키셨다가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하시는 전략도 병행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